안녕하세요. 유기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유튜브 특집 구매 말고 구해주게 MC 성미주입니다.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다. 그렇다면 세상에 상처받을 동물들도 없어야겠죠. 구매 말고 구해주게 콘텐츠에서는 유기동물과 관련해 얽힌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내보고 있습니다. 앞선 5편에서 6편에 걸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의 현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제7편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해주게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매 말고 구해주게 팀에서 직접 유기동물 중 유기견을 키우는 시민분을 찾아갔는데요. 취재해온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구매 말고 구해주게 팀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분이 있다 하여 경주로 달려갔습니다. 유기동물을 임시 보호하다가 6마리를 입양하게 된 시민분을 수소문 끝에 찾았습니다. 유기동물의 아픔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김노은 씨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유기동물을 키우고 있는 김노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차오차오 1마리, 그리고 스탠다드 푸들 3마리, 그리고 리트리버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 이렇게 총 6마리가 같이 지내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나요? 처음에 원래 제가 강아지를 좀 많이 키우고 있는 편이었어요. 원래는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스탠다드 푸들 친구를 키우면서 그 유기견을 이제 인보를 하고, 그리고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아이들은 또 저희 집을 거쳐서 이제 또 임시보호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임시보호 하시다가 계속 이제 아예 여기서 기르고 계시게 됐는데 그런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임시보호를 하다가 저희 집으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된 아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양을 4번을 당해가지고 이 친구가 스트레스랑 이런 걸 받다 보니 몸을 뜯고 막 몸에 피가 날 때까지 막 물어뜯고 털을 다 뜯고 이렇게 자해 행동을 하더라고요. 또 얘가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은 또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기도 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평생 쭉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처음에 이제 보호소에 있다가 제가 구조한 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보호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예쁨을 받고 싶어 하고 다른 강아지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은데 그 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고, 그리고 강아지들한테도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대로 그냥 얘를 받아들이고 얘가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혼은 내죠. 혼은 내지만 한 번에 행동을 다 고친다는 거는 사람의 욕심인 것 같고, 이대로 그냥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유기동물들을 어쩌면 파양을 또 4번이나 당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키워보시면서 느낀 점은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유기견을 이제 키울 때 뭔가 문제 행동이 있어서 이 아이는 유기가 됐고, 뭐 유기견을 키우면 뭐 병도 있고 이런 소리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키워보면은 오히려 이 친구들이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더 예쁨을 받으려고 자기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짠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고맙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유기동물을 파양하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강아지를 입양을 할 때 일단은 돈이 안 드니까 유기견 보호소를 가면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에 따라서 데리고 와서 되게 뭐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얘가 먹는 거, 그리고 병원비 이런 게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당장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욕심에 보호소를 가면은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강아지도 돈을 안 들이고 데리고 올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에 악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또다시 또 파양이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또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유기동물 센터가 있더라도 그런 입양 절차를 좀 뭔가 좀 더 많이 꼼꼼하게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그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이 가족과 이 강아지가 어울릴 수 있는지 미팅도 해보고 그런 절차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이제 유기동물을 임보하시다가 아예 입양하시게 됐는데 정말 입양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온 몸이 털이 다 뜯기고 막 끓고 깨물고 이렇게 해서 털도 사실은 군데군데 다 빠져 있었고, 그리고 털을 맨날 이렇게 깨물고 뜯고 하다 보니까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거의 뜯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몸에 흉터도 지금 많이 없고 털도 많이 자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얘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서 그런 뭐 뜯거나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뿌듯할 때도 있어요. 네. 이런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돈이죠.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일단 주차비 100만 원 내고 시작한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동물병원 같은 그런 비용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더 이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유기동물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보호소를 가거나 아니면 유기견을 봤을 때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 털이 일단은 다 엉켜 있고, 그리고 냄새 나고 더럽고. 근데 사실상 사람들은 미용 예쁘게 해서 예쁘게 꾸며놓은 아이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이제 펫샵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상 펫샵 같은 경우에는 예쁜 강아지 그리고 품종 강아지 이렇게 상품화를 시켜 놓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그런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릴 때는 작고 예쁘니까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싶고 키우고 싶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펫샵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아이들을 또 찾게 되고 또 작게 만들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조금 주고 약간 성장을 좀 더디게 한다는 듯이. 그런데 그 아이들도 나중에 보면은 또 어느 순간 유기견 보호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강아지를 쉽게 키울 수 없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유기동물을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몇 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강아지를 키우던 고양이를 키우던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정말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기견이다, 뭐 어디 파양이 됐거나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도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차피 강아지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런 문제 행동까지 모두 껴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대소변을 아무데나 본다든지, 그리고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다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강아지를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우스 하면 집으로 잘 들어가는 아이들.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문제 행동도 다 껴안을 수 있다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김노은 씨였습니다.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4번의 파양으로 자해 행동을 하게 된 유기동물 푸딩이. 유기동물들도 우리와 같이 사랑과 아픔의 감정을 느끼는 소중한 동물입니다. 유기견이었던 푸딩이를 보호하는 시민께서는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까지 사랑으로 안아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강아지, 고양이, 모든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책임감을 다시금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기묘와 관련된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구매 말고 구해주게 제7편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해주게, 지금까지 MC 성민주였습니다.